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11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시장 얘기 잠깐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뭐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겠고요. 꼭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나 정치 전망이나 시황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부분, 강의와 관련된 부분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막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지나간 모습이고 막판에 조금 더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서 마감을 해준 부분도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국 시장 오늘 이제 중국 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해 가지고 헝다그룹도 일단은 디폴트는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의 얘기들이 인민은행에서 나온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중국 시장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 요즘 우리 시장이 수급적으로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만해도 적극적으로 과거만큼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결국은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역시 오늘 보시면 코스피 90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뭐 1600억 오늘 상당히 많이 매수가 있었습니다만 선물도 2200억밖에 결국 되지 않았고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면서부터 팔기 시작을 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정확하게 이렇게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근 우리 시장의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고 투심도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몇몇 소수 종목들에게만 또는 소수 섹터들 요즘 같으면 NFT나 아니면 메타버스 일부 2차전지 이런 정도의 종목들이 아니면 주식시장의 종목이 아니죠. 거의 뭐 완전 대부분 섹터들이나 종목들이 다 소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까지 붙지 않고 있죠. 뭐 당연히 시장 투심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좀 올라와야 되는 날조차도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그 전체적인 수급은 좋지 못했습니다. 아침 초반에는 좀 괜찮게 움직일 수 있는 기대감을 보였는데 그나마 예전에는 그러한 기대감조차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아침에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나왔다가 오후 시장 되면 조금씩 이게 약해지면서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좀 흘러가는 듯한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은 우리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요거부터 볼까요? 오전에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쫙 땡겨 올린 2차 전지 섹터들 올라오면서 쫙 땡겼다가 한번 밀렸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오후 시장 들어와 가지고 조금씩 시장이 올라오면서 같이 밀려 올라오는 이런 정도. 주체적으로 끄집어 올리는 게 아니라 밀려서 올라오는 이런 듯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코스피나 선물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이는 그 시가 주변에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오후장에 2시 넘어가면서 중국장 쫙 끄집어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찔끔찔끔 반응을 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좀 나온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보이시죠? 지금 일단은 요 자리를 찍기는 찍었어요. 지금 요 밑에 자리를. 요렇게 지금 거의 찍은 상태입니다. 쌍바닥 지금 일단 나온 상태인데 내일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되면. 내일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최근 시장이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예상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장은 오늘 약보합 주권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12,500
15,200포인트 부근 약간 위에서 약보합 정도 나오면 뭐 그냥 무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내일 우리 시장은 이렇게 일단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맞잖아요. 지금 이게 찍어드린 자리를 찍고 나면 밀리고 찍고 나면 반등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랬다가 어제 이탈이 있었었고 오늘 지금 다시 그 자리에다 끄다 갖다 붙여놓은 상태예요. 이 얘기는 아직 이 자리 이탈 안 했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내일 이제 중요하겠죠. 얘도 내일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흐름 나오게 되면 다시 995포인트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될 것이고, 만약 내일 못 끄집어 올리는 상황이 되거나 다시 여기에서 뭐 요렇게 붙여놓는 상황, 요렇게 나오게 되면 하루 딜레이, 뭐 요런 정도의 흐름일 텐데, 얘는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이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자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 자리 이탈하고 나서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버렸는데, 일단 이 자리는 지켜줘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이제 우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 미국 시장 올라갈 때 못 올라가, 중국 시장 올라갈 때 못 올라가. 근데 걔네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지금 요즘 계속 이런 상황이잖아요. 시장에는 호황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재만 반영,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 우리 시장 자체가 투심이 지금 워낙 약해져 있는 상태고, 이 속에서 시장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로 섣불리 손이 나가기 쉽지 않은 이런 지금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이 지금 우리 6월 정도부터 이 이후부터 놓고 따져보면 중요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리들, 요렇게 밀렸다가 올라와서 요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요런 자리들에서 꼭 안 좋은 악재가 나오거나 돌발 악재가 나오거나, 여기선 반도체 이제 갑작스럽게, 이때까지만 해도 반도체 대시세 대사이클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반도체 섹터의 둔화 우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매도 리포트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또는 중요한 자리에서 경제 지표들이 8월달 같은 경우 경제 지표도 또 기대했던 지표들이 역으로 나오면서 좋지 못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근데 오늘 미국 시장의 지표 좋지 않았죠. 미국 조금 밀리는 흐름이 있었고요. 미국은 뭐 일단 지금 얘기가 다른 상황이니까. 우리 시장 일단 그래도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만 저점 부근을 찍고 일단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은 다시 반등을 좀, 뭔가 모멘텀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멘텀이 다음 주 월요일 밤, 우리는 이제 화요일 날 우리는 반영이 될 수 있을 텐데, 월요일 밤 미중 화상 정상회담, 여기서 뭔가 아주 큰 뭔가에 뭐 이렇게 합의가 나오거나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일단 두 정상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다가 결국 싸우면서 얼굴 붉히면서 헤어지느냐, 아니면 야, 그래 우리 뭐 안 맞는 것도 좀 많이 있고 뭐 아직까지 조절해야 될 것도 좀 많이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 협력해야 되잖아. 우리 지금 기후협약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오늘 그 합의를 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처럼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이 갈등들도 조금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쪽의 얘기라도 나와주면서 다음 일정을 좀 잡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흐름만 나와줘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정적으로 좀 보면 지금 현재 미중 갈등 자체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패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조금 부정적이기는 하죠. 요즘 미국이나 중국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옛날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테네 아주 성격 밝고 다른 애들한테 민주적으로 움직이면서 다른 애들한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을 보였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하고, 그리고 묵직하게 묵묵하게 별 얘기 없이 카리스마로 주변국들을 끌어모았던, 아무 얘기 없다가
상대가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참고 하다 그냥 한 방 주먹으로 빵 때리고 끝을 내는 스파르타.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죠. 그들 간의 전쟁이 한번 있었잖아요. 고대 그리스 시대 때. 그 전쟁처럼 미국과 중국이 지금 그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던데 요즘 분위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트럼프 때는 조금 얘기가 달랐고요. 당시에 이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오버하는 부분들이 좀 생기면서 이탈 국가들이 좀 생기고 그게 펠로폰네소스 동맹 쪽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또 역전되고 막 전쟁이 결국 일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그 분위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느낌상으로 딱 놓고 보면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대외 확장을 강하게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모습과 중국은 묵묵하게 지금 현재 미국이 때리는 거 거의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묵묵하게 자기 나름대로 1대1로 계속 확장해가면서 자기 편을 구축하고 있는 이런 지금 싸움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공급망 문제, 인플레이션. 이 부분은 미국만 잘 된다고 중국만 잘 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양쪽 국가들이 합의를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후변화협약은 뭐 두 국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해야 되는 거지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일말의 좀 기대감 정도 우리 이번에는 얼굴 트고 인사 잘했고 다음번에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호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정도로만 나와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지출법안입니다. 이 사회지출법안은 이 자체로도 중요하죠. 바이든 정부의 어떤 동력이니까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바이든 정부의 동력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조금 더 돈의 유동성이 조금 더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얘가 통과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12월 3일 있게 되는 부채한도 협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얘가 통과가 되면 부채한도 협상 11월 말부터 노이즈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결국 어렵지 않게 큰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얘가 통과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결국 12월 3일 막판까지 가서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 조정권 발동을 시켜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안 조정권 써버리면 얘는 물 건너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가장 큰 모멘텀 하나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11월 말부터 12월 이거 통과가 될 때까지 어차피 통과는 돼야 되는 건데 통과가 될 때까지 노이즈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둘 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15일 밤인데 뭐 얘는 16일 새벽까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까지요. 될 수 있을 텐데 요 두 개가 만약 무난하게 조금 우호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모멘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정말 쪼만한 개미 눈물만큼씩 보이고 있는 수급 개선세. 아직도 수급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나마 이번 주 들어와서 오전 시작은 괜찮게 출발을 해서 오후장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안 좋게 가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변화, 그 이전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개선의 조짐이 조금씩이라도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상황에서 이런 우호적인 흐름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조금 그래도 괜찮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시장 우리 꼬여있는 수급이 좀 풀려나갈 수 있는 흐름이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인데 우리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중국 시장에 대한 눈치를 사실 더 많이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어차피 중국의 원료를 기반으로 우리가 중간재 만들어서 중국에다가 팔면 중국에서 조립해서 이거 미국에다 내다 파는 거잖아요. 얘네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얘네가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수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얘네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미국도 이거 수입 제대로 안 받거나 관세 심하게 때리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우리 또 손해보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중으로 우리 경제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긴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미중 화상이지만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쪽에서 돈을 좀 풀 수 있는 부분과 그 이후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요 부분들이 우리 시장의 이 수급의 어떤 현재 꼬여 있는 수급을 좀 풀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FT하고 뭐 일부 게임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메타버스 이런 거 외에는 요즘 뭐 시장에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다른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 수급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또 어제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와서 혹시나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일단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는데 매도로 전환됐다라고 했던 부분이 아직은 완전히 지금 돌아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현물, 특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는 게, 이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와 주는 게 지금은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이다. 요 정도만 오늘 말씀드리고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